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보내셨지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복지론 제6장 청소년 복지의 법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관련법에 우리가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복지 관련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1961년 최초 미성년자 보호법과 관련된 아동복지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청소년 복지 관련법이 최초로는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이제 이게 분리돼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기본법 이것이 아니고 미성년자와 아동복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아동복리법으로 이제 아동복리법이 이제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실적으로 보면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전면제 개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87년도에는 청소년 정책을 위한 근거법으로서 이제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보니까 상당히 사실 어떤 면에서는 늦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이제 현재 25년이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실적으로 보면 음? 어, 한 사, 어, 한 여기가 38년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오래된 그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이렇게 제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1991년도에 자, 청소년 육성의 대체법으로서 이 대체법으로서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1991년. 그러니까 상당히 또 늦어지는 거죠. 이제 실적으로 보면 한 4년 후에 이제 또 청소년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아동복지와 구분되는 이 청소년 복지가 수행될 수 있는 이제 법적인 기반이 어떤 면에서 마련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91년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최초로 이제 제정된 것은 1961년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아동복지와 구분되는 청소년 복지가 수행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은 1991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7년에 또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을 돕고자 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지만 이제 97년도에는 유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을 돕고자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97년도에 또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이제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법은 2003년도에 어떻게 이제 이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이 되느냐 하면, 청소년 기본법은 자, 청소년의 육성의 기본 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됐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이 복지에 관련된 이 규정을 보완하는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청소년 활동에 관련된 이 규정을 보완하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요것으로 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2003년도에 이제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것을 청소년 이 복지지원법과 활동에 관한 이 규정을 한 것은 청소년활동지원법, 요것이 이제 2003년도에 제정이 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04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어떤 기본법의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뭐냐면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는 이제 청소년 이 활동진흥법, 이것이 이제
진흥법이 이제 제정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2004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학교벽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 법률, 그러니까 학교벽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이 학교벽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학교벽 청소년을 위한 복지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2014년도에 그 학교벽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지원법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이 법이 이제 재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점차 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욕구가 이제 높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민주화되면서 80년대 민주화 들어오면서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청소년들의 복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관심의 욕구가 대두되겠다,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경우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 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그 청소년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활동 지원법,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지원법,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요것으로 이제 청소년 육성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이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소년 활동 지원법, 복지 지원법, 그다음에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으로 나누어서 청소년 복지 관련법이 이제 구성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이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노력이 이 시대에 이제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청소년 보호와 육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입법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청소년 이 관련법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다양한 법들은 서로 어떻게 돼요?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이해와 적응이 이제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청소년 관련법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입법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이 청소년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법들을 서로 어떻게 돼요? 각각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각각이 아니라 어떤 서로 보완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이런 이해와 적용이 이제는 요구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이제 법들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관련법의 어떤 구성과 실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 관련법의 우리가 이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이 관련법은 자,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이 법령과 규칙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도 법을 만들 때도 헌법이잖아요. 헌법. 그죠? 헌법. 그다음에 어떤 면은 헌법, 대통령령,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뭐 장관령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령 이렇게 이제 해서 헌법. 헌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서 이제 또 이루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각부의 어떤 장관들이 또 이제 해서 규칙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이 법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법령과 규칙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법 체계로서 청소년법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고유의 어떤 이념과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어떤 그런 지침으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법령의 대부분이 청소년의 일상적 삶과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실적으로 고유한 영역으로서 이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 청소년 기본법을 비롯해서 청소년 보호법,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지원법, 진흥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여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어떤 습득이 이제 중요하게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령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일상적인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어떤 기반을 제공하는 이 기본법을 바탕으로 청소년 기본법을 비롯해서 보호법,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여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이 이제 중요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우리가 관련된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이것을 비롯해서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그 다음에 복지지원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 이 관련법이란 뭐냐라는 거죠.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나 의무, 보호, 복지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한 모든 이 법령과 규칙을 우리가 청소년의 관련법이라고 한다. 다시 청소년 관련법이란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나 의무, 보호, 복지에 관계된 이 조항을 포함한 모든 법령과 이 규칙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비교적 최근에 입법화되었고 최근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입법화되고 급속하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한 범주를 규정짓는 데는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법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더욱더 보완되고 더 어떤 발전된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입법화되다 보니까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규정짓는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 또 이제 또 이 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뤄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조영성 이제 우리가 분은 1998년에 통일된 체계 속에서 법률 간의 종족 관계를 밝힐 필요를 강조하고 청소년의 육성의 세부적 내용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소년과 관련된 비교적 최근에 입법화돼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조영승 교수는 이 이제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이 세부적 내용을 기준해서 법령을 체계하는 바 이제 그런 시도하는 거를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육성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그럼 1987년도에 제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법 제정된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죠. 91년도에 제정법이 됐고, 자,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97년.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청소년 이제 성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2004년대는 청소년 활동진흥법과 복지지원법이 이제 제정이 되겠다. 그리고 14년대는 학급역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제 법률이 제정됐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럼 행정조직은 어떻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갔냐라고 보면 1983년도는 이제 문교부 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제 88년도에는 체육부 청소년국에서 이제 이 업무를 또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1년도는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에서 이것을 이제 담당하다가 93년도에 들어와서는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것이 이제 또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98년도에는 문화건강청소년국과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나눠지면서 이렇게 이제 97년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05년도에 들어오면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제 또 설립이 되고 그다음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정책실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그 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에서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획적인 걸 보면 청소년 문제를 개선하고 종합대책을 세운다. 그래서 85년부터 87년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래서 한국의 청소년 기본법은 92년부터 2007년도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2차 청소년 5개년 계획이 이제 1993년부터 이제 2005년도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5년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죠. 그러면서 제3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그 다음에 4차 청소년 기본 계획은 8년서부터 12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5차 청소년 계획은 13년서부터 17년. 그 다음에 이제 6차 청소년 기본 계획은 18년서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제 7차가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의 관련 법과 정책의 역사의 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의 이 법적 지위, 이 법적 지위와 연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법적 지위, 즉 청소년의 법적 지위라는 것은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지는 이 권리와 의무와 더불어서 청소년이라는 이 특정 계층, 이 특정 계층으로서 법에 의해 주어진 어떤 이 권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이 권리의 주체,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권리의 주체, 그 다음에 육성의 대상, 보호의 대상, 자격제한의 대상,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의 법적 지위로서 법적 지위는 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 이 의무와 더불어서 청소년은 특정 계층으로서 법에 의해 주어진 어떤 권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 권익은 실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권리의 주체, 육성의 대상, 보호의 대상, 자격제한의 대상,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권리의 주체입니다. 권리의 주체. 그래서 권리의 주체라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의 어떤 그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법적 지위는 이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는 동시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 자신의 어떤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이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는 동시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권리의 어떤 면에서는 주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의 법적 지위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육성의 대상입니다. 육성의 대상은 뭐냐면 청소년의 지위는 이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이 개선받는 동시에 능동적 삶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삶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 지위를 알아보고 있는데, 세 번째는 보호의 대상이다. 보호의 대상. 그래서 보호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지위는 어떠냐라고 보면 일상적인 생활의 유지나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체적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유해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다. 보호의 대상,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보호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지위는 일상적 생활을 유지하거나 경제적, 윤리적, 신체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동시에 유해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어떤 면에서는 보호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자격 제한의 대상이다. 자격 제한의 대상으로서 이 청소년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정한 어떻게 돼요? 권리의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의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제한의 대상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의 행사에 이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이 법적 지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법적 지위는 권리의 주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권리의 주체로서 청소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성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격 제한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청소년의 이제 법적 지위를 살펴봤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은 청소년의 이제 법적 연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법적 연령. 그래서 청소년의 법적 연령은 법적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동일한 법적 지위 내에서도 어떻게 돼요? 각 법의 목적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청소년 이 기본법에서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법적 연령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의 법적 대상에서 보면 만 있잖아. 만 9세에서 9세 이상에서 어떻게 돼요? 24세 이하까지. 이하까지를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 기본법에서. 그래서 연령의 상한선을 높게 설정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 행정이 급부 행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자를 이렇게 넓게 잡은 것은 9세에서 24세까지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그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학교 지원에 관한 이 법률, 여기에 이제 의하면 청소년의 이제 이 기본법의 정의, 청소년의 기본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당 법령은 명칭은 청소년이고 이 청소년의 기본법 정의를 따른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이 연령을 높여놓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보호법에서 보면, 자, 청소년이라는 것은 자, 만 19세 미만, 만 19세, 그러니까 당해년도 1월 1일에 해당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이 법률, 여기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보호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법들은 청소년에게 해를 가하는 성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의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과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의 해를 가하기 위한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성인 처벌. 성인 처벌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만 19세 미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세 뭐 이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촉법소년들하고 이제 뭐 그럴 텐데 한테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위에 제시한 법 위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법이 청소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제 따라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보호법은 이렇게 돼 있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으로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호법과 관련돼서 어떤 성인의 이런 어떤 처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에서 보면 이제 뭐 15세 미만에 대한 뭐 채용 금지 규정이라든지 뭐 형법에서는 뭐 14세 미만의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금하고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민법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이다. 그 다음에 소년법에서도 소년이라고 그러고 19세 미만이다. 아동복지법에서도 18세고는 18세 미만이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성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두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지원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기 이야기다 보니까 9세에서 24세까지 이제 이렇게 이하까지가 이제 폭이 넓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인 건과 그다음에 이제 법적 연령인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청소년의 법적 연령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살펴보겠는데,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소년이라고 해서 15세 미만, 여기는 사용 금지. 그래서 우리가 노동 인구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15세 또까지 이제 15세부터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살펴봅니다. 15세부터 우리가 이제 노동에 대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따지고요. 소년법에서는 이제 소년은 19세 미만. 그래서 12세 이상 20세 미만, 우범소년. 그다음에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그래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걸 15세를 낮추자, 뭐 12세를 낮추자 이랬겠지만 실질적으로 통과도 안 됐고 국민들이 어떤 여론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범죄 소년 이렇게 해서 이제 돼 있고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이제 대상이 돼 있다. 자,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이고 18세 미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요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성인들의 어떤 그런 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령이 이제 이렇게 높여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연령에 대한 그런 9세에서 24세 한 것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 헌장입니다. 자, 1990년대 제정 선포한 이 청소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힘입어서 199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청소년 이 헌장을 제정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98년대 개정을 통해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시대에 부합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현장에 이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된 헌장은 크게 이제 전문 부분과 본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데 여기는 이제 전문 부분과 이 본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면 부분에는 청소년은 한 인간으로서 인권과 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이 책임과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부문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여기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청소년 헌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은 부모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떤 종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삶도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소년이 성장해 되면서 이 청소년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이제 자기 삶의 이제 주인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그 인격체로서의 이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이제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시민으로서의 이제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선택하고 활동하는 이 삶의 주체로서 여기에서는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 그리고 이 국가는 위의 어떤 그 위 정신에 따라서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이 행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이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998년도에 청소년 어떤 면에서는 헌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의 이제 권리입니다. 이 청소년의 권리는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과 주거, 음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 이 균형이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양과 주거와 의료와 교육 이 어떤 균형 있는 이런 성장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요. 다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여기에 차이에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청소년은 또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 이것들을 포함한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도록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서 활동할 이 권리를 가진다. 라는 이런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아를 실현해갈 권리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이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은 자신의 어떤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이게 청소년의 이제 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을 가지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청소년은 자신의 어떤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앞 세대가 물려준 이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고,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는 것이고, 남녀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여기에 이제 생활의 실천을 한다는 것이고,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장애인을 비롯해서 소외받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책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구 청소년 헌장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1990년대 청소년 현장과 이제 98년 이후의 청소년 현장이 이제 약간의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주역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98년도는 오늘의 사회 구성원을 인정하는 거죠. 성인 중심의 보호 지도고, 여기는 청소년 중심의 자율과 참여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타율적 평등권을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는 주체적 자율권을 중심으로 이뤄간다. 미성숙한 존재로서의 인식인데 여기는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인식이다. 기성세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는 청소년의 선택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 추상적 선언적 내용인데 이거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어떤 책임과 그다음에 여기 어떤 그런 권리와 책임에 맞게 이런 청소년 현장도 이제 신구와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법이 이제 또 조정이 되고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자, 이제 다시는 이제 청소년 이제 기본법입니다. 이런 청소년 기본법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갔냐라고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청소년 기본법은 이 그 청소년 육성 이 육성에 관련된 이런 어떤 그 미진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91년도에 이제 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권리라든지 책임과 가정, 그다음에 어떤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이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이 권리와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이 책임을 정했다는 거예요. 책임. 응? 가정에서 어디에서는 뭔 책임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고, 이것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이 기본법 제정 이후에 42회 개정을 통해서 이 42회의 개정이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육성, 그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이죠. 이렇게 이제 42회 제정이 됐는데, 청소년 육성, 활동,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보호, 그다음에 시설, 지도자, 여기에 대한 청소년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기본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청소년 육성과 활동과 복지와 보호와 시설, 지도자,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한 어떤 정의가 이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육성이란 것은 뭐냐? 청소년 육성은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그 다음에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자, 사회의 여건과 환경을 누구에게?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여기는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서 청소년에 대한 이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거다. 청소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뭐 아직도 의료, 가정,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직업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청소년의 그 균형 있는 이런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러면 이런 청소년 활동은 그럼 뭐냐?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이 여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다.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활동은 실적으로 보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을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 여기에서는 활동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청소년 보호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이 성장에 유해한 이 물질, 물건, 장소, 행위, 이런 것들이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그 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얘기한다. 청소년 보호라는 것은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해한 어떤 물질, 물건, 장소, 행위 이러한 것들의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시설.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그다음에 보호에 제공되는 어떤 우리가 이제 시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청소년 시설은 활동, 복지, 보호에 관한 이제 시설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 지도자라는 것은 자,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 단체,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종사하는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다. 청소년 육성에 종사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에서 청소년 육성, 이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다른 어떤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 3년마다인가 5년마다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정해서 다시 이제 청소년 관련된 것들을 보완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기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이러한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법률보다 우선 적용해서 이런 어떤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청소년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청소년 이제 복지 관련법입니다. 이 복지와 관련된 관련법이다. 그래서 자, 청소년 이 어떤 면에서는 그, 그 청소년 기본법, 이 기본법부터 알아보면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해서 청소년의 정책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금방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이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이 청소년 기본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그 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관계기관과 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2004년에 이제 제정되게 됩니다. 2004년에. 그래서 청소년의 이 복지 향상에 대한 가정이나 사회, 국가,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어떤 그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적의 어떤 성장, 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뭘 위해서? 복지 향상에 대한 어떤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미래의 어떤 사회의 주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과 체적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이 복지지원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으로서 이제 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자, 이 청소년 복지가 제정 당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자,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이 절차에 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여기에서는 이제 보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이런 어떤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할인하는 거죠. 할인. 이런 것들을 할인 통해서 이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 지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적 선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 청소년 지원법이 지원되게 됐다. 그래서 제정 당시에는 관련 정책 수립 등의 절차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제한다든지 할인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그냥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특별 지원제, 지원 정책 청소년의 이제 지원을 법을 또 만들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담과 교육적 선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지원 복지지원법은 그 2012년에 이제 전부 이제 개정이 됩니다. 전부 개정. 11번의 개정을 거쳐서 전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보호 지원 강화,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 및 청소년 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정비, 그 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이러한 사항에 대한 어떤 근거를 여기는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이제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것이 이루어져 가냐면, 이제 2016년도에 이 개정을 통해서 자, 소년법 32조 1항 제 1호에 이제 처분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것이냐면, 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을 별도의 법정 보호 시설, 이 법정 보호 시설을 규정해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 지원관을 청소년 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과 퇴소 후에도 복귀할 수 없을 곳이 없을 때 지원하는 어떤 시설로 이제 규정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이제 2016년도에 개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이 사회 어떤 그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 이제 복지지원법에서, 자, 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여기에서 2016년도에 이제 2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이 가출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청소년 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존의 현행법에서는 이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다음에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돼요? 가출 청소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의 경우에도 퇴소, 또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 보호에 대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 쉼터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퇴소나 강제될 수밖에 없는 이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의사에 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될 때에는 사실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우에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퇴원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당 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없도록 이제 아무리 법적으로 여기 현행법에 있어서 몇 살 뭐 18세가 되면 뭐 여기에서 퇴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퇴소시킬 수 없도록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본인의 의사에 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보호자 요청에서 뭐 퇴소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강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이제 더 보완 발전되기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자 2017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는데 또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은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면 저소득적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자,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이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을 또 법을 진행해 나가면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적 여성 청소년들이 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이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이제 생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사실 생리를 하는데 학교를 간다는 것은 또 여러 학생들의 어떤 그런 놀림거리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는 이 지원법에서는 이제는 어떤 가정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어떤 학업 수행 그리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라 정의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실적으로 건강한 우리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본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어떤 성장과 그다음에 어떤 균형 잡힌 이런 어떤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져 와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 복지지원법은 또 어떻게 되냐면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이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학교 내에서 위기 청소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학교 밖에 떠나버려 청소년 학교 떠나보자는 대안학교에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경우를 많이 또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균형적인 어떤 그런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의견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청소년 복지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하고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가 난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활동 면에서 보면 활동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 또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
인간들이 그 면역에 또한 그 면역을 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인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다양한 인제 요건들이 이렇게 인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인제 그 청소년들이 많이 그 아마 인제 정상적인 어떤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인제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아 참지 못하고 또 바로바로 행동을 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뭐 집에 화재를 한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량을 부수고 한다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러한 다양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또한 또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에서 이제 청소년 우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한번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